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3강으로 슬라이드에 디자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도 파워포인트로 만든 화면이죠.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버전에 따라서 디자인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버전이 혹시 아니시면 같은 디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본인 버전에 맞는 디자인 아무거나 눌러서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디자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색깔, 그다음 글자의 스타일로 강조, 취소선, 밑줄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바꾸는 게 너무 불편해서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파워포인트가 만들어 놨어요. 미리 다 꾸며진 글자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워드아트 스타일을 적용하고 그 모양이 또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메뉴를 이용해서 변경하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을 왼쪽에 있는 이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서 만들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렇게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는 디자인이 전혀 없이 깨끗한 형태의 슬라이드인 거 알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적용해 보고자 하면은요, 위쪽에 보시는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디자인이 나타납니다. 더 많은 디자인을 보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디자인이 나오고요. 여기서 어떤 디자인을 하나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 디자인보다 조금 더 변형을 걸고 싶다라고 하시면 글자의 색깔이라든지 배경의 색깔이라든지 배경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도 간단하게 디자인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면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제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런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 디자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이 디자인이 옆에 있는 디자인이라 이렇게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자, 디자인을 선택하고 나시면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 하고 이렇게 추천 디자인이 오른쪽에 보이게 될 겁니다. 조금 다르게 쓰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좀 다르게 변형을 걸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그리고 X 눌러서 일단 이 디자인은 제가 닫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디자인을 걸었었는데 다시 기본 디자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있는 얘가 아무 디자인도 없는 기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 누르고 기본 디자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주면 이렇게 기본 디자인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 상태에서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추천 디자인입니다. 자, 다시 디자인은 제가 얘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이 걸렸고요. 일단 추천 디자인은 닫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 걸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쪽 건 일단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디자인이 모두 적용돼서 이렇게 3장 모두 처리된 거 보이시죠? 그런데 슬라이드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이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글씨가 들어가는 넓이가 달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홈에 가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디자인 포맷을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또 바뀌게 됩니다. 적용해준 디자인마다 어떤 슬라이드에 어떤 디자인으로 적용하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레이아웃에 가서 다시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디자인으로 바꿨고요. 다시 X를 넣어서 얘는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글자가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글자가 모두 같은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글자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제작자의 필수 능력이라고 하는 거 범위 잡았고요. 8이라는 숫자만 빼고 나머지를 선택하고 싶으면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하실 때에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범위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고요. 얘네 글자 크기를 제가 32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가 변경된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부터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위쪽에 보시면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시죠? 일단 맨 처음에 보이시는 이 가짜는 강조할 수 있게 진하게 글꼴을 바꾸는 아이죠. 얘는 글자가 이탈릭체처럼 보이게 기울어지게 만드는 아이입니다. 밑줄이겠죠? 그림자 넣을 수 있고 취소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간을 변경할 수 있는 아이고요. 이건 대문자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뒷 배경색이고 글자색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서식을 싹 지우는 버튼입니다. 자, 그럼 한 번씩 눌러볼까요? 가짜 버튼 누르시면 좀 진해졌죠? 다시 누르면 해제되고요. 기울림 꼴의 가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탈릭체가 됐다가 다시 해제되겠죠. 밑줄 문자의 가짜를 누르시면 밑줄이 들어갔다 해제가 되겠죠. 그림자를 넣으시면 그림자가 들어갔다 해제되겠죠. 취소선을 누르시면 취소선이 들어갔다 해제가 됩니다. 얘 누르시면 매우 좁게 이렇게 해서 글자의 자간을 줄일 수 있고요. 매우 넓게 이래서 벌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영어가 없어서 얘는 별로 큰 상황으로 쓰실 수는 없는데 일단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소문자로, 대문자로 이렇게 보이시죠? 영어에서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한글이라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뒤쪽에 이런 식으로 글자 뒤쪽에 배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글자 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어요. 애초의 상태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걸었던 글자 종류부터 글자 크기까지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지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얘입니다. 모든 서식 지우기. 그러면 글자 종류부터 크기까지 모두 원상복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다시 글꼴 맞추고 이러기 싫어서 컨트롤 Z 눌러서 이 상태까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뉴를 일일이 눌러서 디자인을 하나하나씩 맞추기는 매번 그럴 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글자를 조금 더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이런 탭에 미리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 미리 맞춰 놓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형 서식은 늘 나타나는 메뉴는 아니고요. 없어질 수도 있는 메뉴입니다. 제가 지금 글자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도형 서식이 나타난 거고요.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메뉴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그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워드 아트 스타일에 이 자세히 버튼 눌러서 지금 저는 이 종류를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 거죠. 디자인은 어떤 걸 쓸 건지 원하시는 형태대로 이렇게 맞춰보시면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이 디자인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쪽 화면을 한번 잠깐 볼 건데요. 너무 작아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죠. 현재 이 디자인은 이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수정한 거죠.
여러분 이 화면을 이 슬라이드 화면을 키우겠다 그러면 하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커지겠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기 싫으시면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우스의 휠 있잖아요. 롤로 이렇게 굴리는 이렇게 롤로 굴리는 곳이요. 그래서 위로 굴리시면 확대되고 아래로 굴리시면 이런 식으로 축소되는 기능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화면 확대 축소 버튼 사용하셔도 좋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은 아이인데요. 글자 색이 달라졌죠. 그리고 외곽선이라고 부르는 선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입체감이 좀 더해져 있죠. 여기는 입체감이 없는데 자,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텍스트 상자를 일단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곳에 있는 텍스트 채우기라고 하는 게 글자 색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녹색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형태니까 저도 녹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색깔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바꾸실 수 있고 그라디언트로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질감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녹색으로 바꿔달라 했으니 저희도 녹색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눌러주시면 글자 주변에 있는 선입니다. 지금은 선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색으로 이렇게 넣는다면 뭐 검은색으로 넣거나 그럼 색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현재는 흰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을 종류를 점선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요. 약간씩 느낌이 좀 달라지죠? 네. 일단 저는 이 상태로 점선으로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효과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를 넣으실 수 있는데 이미 그림자가 이 디자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자 없음 하시면 그림자가 사라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그림자를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입체감 있는 그림자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그림자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안쪽으로 넣으셔서 그림자를 이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림자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사용할 거라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체 효과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입체 효과를 넣어주시게 되면 조금씩 다른 입체 효과가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둥글게라고 하는 기본 입체 효과를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점선은 좀 다른 선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죠. 옆쪽에 있는 점선은 이렇게 얇은 점선을 사용했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워드아트 스타일을 이용해서 글씨를 빠르고 간단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만드신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디자인을 모두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워드아트 스타일 종류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디자인 걸렸던 모든 애들은 제거가 됩니다. 다시 저는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적용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드아트 스타일을 더 다양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메뉴를 꺼내 주시면 정말 다양한 메뉴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버튼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버튼 누르시면 이런 메뉴를, 두 번째 버튼 누르시면 이런 메뉴를, 세 번째 버튼 누르시면 이런 메뉴를, 메뉴가 서로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자, 워드아트 스타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꾸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글자를 변경하는 과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글자 모양과 워드아트 스타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을 배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음 강좌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메뉴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화면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저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게 저장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실 수 있죠? 클라우드 환경권 특별하게 제가 일부러 저장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저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필요 없을 땐 반드시 삭제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저는 내 드라이브 눌렀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눌러서 이제 깨끗한 프레젠테이션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적었고요. 예, 밑에 있는 내용은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새 슬라이드 하나를 더 넣을 거예요. 그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다시 새 슬라이드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폼이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서 수정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여기 위쪽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셔서 해당 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다른 폼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자, 저희는 다시 제목과 본문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하는 곳에 클릭해서 드라이브 종류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구글 문서라고 적어 볼게요. 구글 스프레드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구글 설문지. 구글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할 수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저는 다시 구글 드라이브에 갔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좀 예쁜 디자인을, 지금 너무 밋밋하잖아요. 예쁜 디자인을 넣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테마 종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메뉴는 이 위치에 테마라고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제가 얘가 없으면 테마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테마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제가 이런 테마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마가 적용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이는 이런 테마로 적용이 되신 거죠. 아까 이런 그림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표지는 이렇게, 나머지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새 슬라이드 하나를 넣어주시게 되면 슬라이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시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선택했고 다시 딜리트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다시 1번 선택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슬라이드 디자인을 쓰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2번 장에 가시면 디자인은 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떤 디자인으로 하실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서 쓰시는 거죠. 자, 저는 구글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첫 번째 장을 선택했는데 글씨가 너무 좀 작고 얇은 거예요. 글씨에 관련된 모든 애들은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다 글씨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글꼴이겠죠, 얘가. 그리고 글자 크기, 강조체, 이탈릭체, 밑줄 문자, 그리고 글자 색깔, 글자 뒤에 배경 색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글자 종류를 맑은 고딕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맑은 고딕 글자로 바뀐 거예요. 고딕체가 비슷해서 잘 느낌은 없죠. 자, B 하고 눌러주시면 조금 두꺼워졌겠죠? 크게 하겠습니다 하고 눌러주시면 커지겠죠. 글자 색깔은 얘 눌러서 예를 들어서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색깔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저는 다시 두 번째 갔고요. 구글 드라이브 종류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했고 다시 B 하고 눌러주시면 조금 두꺼워졌겠죠? 그리고 저는 글자 뒤에다가 색상을 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 글자 뒤쪽에 어떤 배경색을 하나 이렇게 까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경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구글 프리젠테이션 안에서도 파워포인트하고 비슷한 역할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은 다음 시간에 이 디자인 마무리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저희가 저장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보시면 제목 없음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위치에서 연습 1이라고 엔터를 눌러 놓으시게 되면 이 문서는 연습 1이라는 곳으로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